일터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비즈니스 선교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수도권 최초 발달장애인 자립대학인 안산에이블대학이 202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제13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3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해외 선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노하우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비즈니스 에즈미션의 약자를 따 뱀이라고도 불리는 비즈니스 선교는 한국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11년째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뱀 운동은 사업가들이 선교사에게 현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와 타 문화권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뱀을 이어나간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은 필드를 모르고 필드를 아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뱀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아놔서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별로 안 나왔어. 그것 때문에 회의적인 이유가 많이 생긴 거예요.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해 교회를 개척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풀어나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비즈니스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서 재정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이제 그러는 공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런 법률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교사들을 사업가로 만들기보단 비즈니스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타 문화권에 나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우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국내외 선교지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해 전문성과 영성을 갖춘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올 초 문을 연 안산에이블대학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도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대학이 설립된 건 안산대가 처음인데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형 방법은 수리와 어문시험, 면접으로 나뉩니다. 교육과정은 3년으로 실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2년 동안 교양과 전공 과목을 배운 뒤 3학년이 되면 실제 현장에서 인턴십 과정도 거칩니다. 취업이 안 된 학생을 위해 전공 심화 과정도 마련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재활훈련과 스트레스 해소법은 물론 성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방법도 가르칩니다. 안산대학교 안규철 총장은 모든 교육과정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현장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내일 걱정 없이 오늘 행복하고 싶단 부모의 꿈이 실현되도록 안산대학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3주간의 기도 행진에 돌입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주제로 한 이번 기도회는 통일세대 주역들이 될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기도로 격려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회 예배에선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김모세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북한에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반도 통일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먼저 가난한 조선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 준 것처럼 북한 역시 식량 문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세일의 기도회는 국내외 29개 교회가 참여하는 초교파적 통일 기도 운동으로 오는 26일까지 전국 10개 지역과 해외 3개국 선교단체들이 동참합니다.
올해는 회개와 회복, 사명을 주제로 한 공동 기도문을 바탕으로 릴레이 연합 기도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바다를 뒤덮은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의 성비위는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군종 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군에 재입대해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박다니엘 목사를 만났습니다. 위장이 비닐봉지로 막혀 폐사한 고래상어, 바닷물에 녹은 선크림 때문에 기형이 된 산호초, 해양 쓰레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 해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15만 톤, 이 중에 약 80%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해양 플라스틱은 분해되기까지 500년이 소요됩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쏟을 때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전국 69개 학교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진행됐고 스쿨미투가 폭로된 학교도 8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6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원의 비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고 온정주의 문화가 팽배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학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대책에는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동인권단체들은 훈육이란 이름으로 지나친 체벌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옛말이 과연 사라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최근 교계에선 출산율 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주제가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한국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평범한 삶이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쏟아지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힘겨운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버스와 대형 공원에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10월까지 마을버스 235개 노선, 총 1,499대의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합니다. 버스 정류소 공공 와이파이도 중앙버스 전용 차로 358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공원, 도라매 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 대형 공원에도 와이파이가 깔립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가 약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합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명령 제도부터 도입되며 이외 조치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폴더블 폰이 180만 대 출하되고 2023년엔 4,5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출하량은 연초 전망치에서 소폭 하향된 것으로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 무역 제재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말로 예정됐던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연기한 이후 새로 출시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40%가 폴더블 폰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환자를 강제로 치료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인 중 일부가 조현병, 조울증 등에서 비롯된 이상행동을 보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 증세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인권 침해 문제가 일어나 자유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64주년 현충일을 기념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논평에서 69년 전 국군 장병과 유엔 참전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라며 갈수록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충일을 맞아 온 국민이 안보의식과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유와 평화 수호 의지를 굳건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가 이뤄놓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주체사상, 종북화, 공산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교계와 사회 안팎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제40회 목사고시를 위한 청원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부터 온라인 접수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캄 관계자는 국내보다 해외 지원자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접수는 내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전도학교가 전도하는 제자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달 5일 서남목자교회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인천 산국교회 조재진 목사가 주재 강의를 맡습니다. 왜 전도하는 제자인가란 주제로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목회자반과 평신도반으로 나눠 선택 강의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